판매량은 돌아오는 거야. 안녕하세요, 차바사용 구독자 여러분, 서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기아 스포티지의 실물이 완전히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실물은 아니고 실사죠, 실사. 어떻게 나올지 스파이샷 보고 아니면 예상도 디자인만으로 유출을 했었는데 드디어 기아에서 외장과 실내를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2015년 이후 6년 만에 찾아오는 5세대 스포티지 NQ5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바로 사진부터 한번 살펴보죠. 오! 전면부가 이게 스포티지야? 동글동글했던 우리가 아는 그 귀여운 스포티지 어디 갔어요?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소렌토가 떠오르는 거예요. 앞에 그릴이 왕창 커지고 이러면서 그 형님이 소렌토의 느낌을 상당히 많이 뿜어내고 있고요. 그릴이 이게 거의 커진 정도가 아니라 전면부의 범퍼의 모든 부분들을 다 잡아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스포티지는 사실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번 5세대 전까지 한 번도 날렵하고 막 강렬했던 적이 없었어요. 늘 항상 선하고 둥근 인상들을 가져오다가 이번에 이렇게 바뀌게 된 건데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사실 투싼을 견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갑자기 막 바뀌었는데 전면부에 날개가 막 후면부에 송곳니가 막 이렇게 돼서 아주 강한 느낌을 주거든요.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북미 시장에도 모두 또 출시가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판매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신형 투싼 같은 경우는 지금 북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 코시국의 현대차의 그 북미 시장 판매율이 작년 동월에 비해서 한 59% 정도가 늘었는데요. 그중 판매 차종 1등이 바로 투싼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투싼의 강렬한 디자인이 꽤 글로벌 시장에서도 잘 먹히네 라는 것을 기아도 눈치를 챘을 수 있겠죠. 스포티지를 새롭게 내놔야 되는데 투싼처럼 강렬해져야 판매량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싼보다도 전면부 그릴은 훨씬 커졌고요. 기아의 그 타이거 노즈가 정말 전면부 전체를 잡아먹을 듯한 인상을 준다라는 점 인상적입니다. DRL도 인상적이에요. 제가 이 프리뷰 영상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귀여운 이런 이모지 모양 같다라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이거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 부메랑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던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은, 아무튼 강렬하고 날렵한 모습을 표방하기 위한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아래쪽에 범퍼도 눈길을 끌죠. 투싼 같은 경우는 위쪽에 그릴이 상당히 강조되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범퍼부만큼은 조금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스포티지는 아래까지 화려해. 크롬으로 막 장식을 막 해줬어요. 눈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사로잡고 있죠. 이쯤에서 구형 사진을 다시 한번 보면 풀체인지가 맞긴 맞네. 거의 다른 차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도 볼까요? 자, 일단 C필러 부분을 주목해볼까요? C필러 뒤쪽에 보시면 이 윈도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장됩니다. 전체적인 디에로 라인 자체가 더 각지고 더 커지고 길어졌어요. 이게 구형의 스포티지보다는 확실히 차이가 나죠. 오히려 신형 투싼과 측면부의 인상은 조금 더 비슷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뒤쪽에 크롬브로 가니쉬를 준 것도 신형 카니발에서도 들어가는 기아의 나름의 이 강조 부분들이죠. 휠 같은 경우는 프리뷰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휠의 느낌과 좀 다르게 등장을 했어요. 바람개비 모양의 휠에서 가운데를 쏙 파먹은 듯한 느낌도 살짝 듭니다. 나름은 입체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꽤 차체 바디감과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측면부에서 눈길을 끌기 위한 이 가니쉬는 하부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부에 이 클래딩 부분이 있죠. 사이드 스커트 쪽에도 크롬으로 쭉 라인이 들어갑니다. 사실 이 클래딩의 역할은 차체 측면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텁게 플라스틱으로 데워 놓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굳이 크롬을 낀 거야. 이게 크롬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물질을 더 잘 막아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디자인 포인트다. 투싼은 그 도어부 쪽에 막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듯한 그 인상 자체가 눈길을 상당히 끄는데 이 스포티지에서는 이 크롬의 가니쉬를 통해서 좀 측면부에서 화려한 느낌을 주려고 했다라고 읽히네요. 후면부를 보니까요. 후면부가 유일하게 전작의 스포티지의 느낌들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특히 가운데에 일렬로 쭉 뻗어난 테일램프 모양을 보니까 이거는 구형에서도 봤었던 디테일이죠. 좌우에 있는 테일램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약간 억울한 인상이긴 한데 테일램프 모양새 자체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상도로 봤을 때보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테일램프에 갑자기 이렇게 각이 들어갔어요. 하나가 쭉 이렇게 빠져서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왜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약간 그 테두리에 이렇게 블랙 색상으로 라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답답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빛이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걸 막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램프 아래쪽에 이렇게 눈물이 고인 것처럼 이렇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그 테일램프의 날카로움을 배제시키는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반가운 건 와이퍼가 숨겨져 있죠. 역시 신형 투싼과 마찬가지로 히든 와이퍼가 적용이 됩니다. 디자인상으로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 실내를 딱 보니까 투싼보다 호평을 받을 만한 요소들이 꽤 많아 보여요. 사실 저는 투싼의 실내 그 레이아웃은 좋아합니다. 약간 이렇게 운전자를 감싸고 조수석을 감싸는 느낌, 그런 좀 이렇게 넓어 보이는 듯한 실내의 느낌과 감성들은 좋긴 한데 투싼이 너무 아쉬웠던 게 뭐냐면요, 가운데에 센터 패시아 부에 보면 디스플레이랑 공조부 버튼을 작용하는 공간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사진으로 볼 때는 되게 멋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나 지문이 묻어져 있어요. 그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굉장히 그 불편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런데 요 딱 스포티지를 봤더니 일단 화면이 커. 일단 12.3인치야. 이 정도 사이즈는요, 정말 준중형 SUV에서는 최초로 적용되는 사이즈입니다. 확실히 스포티지를 투싼보다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좀 노력한 것 같아요. 화면이 시원시원하게 파노라마 형태로 딱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 화면에서는 1승입니다. 거기다가 계기판의 이 각도도 살짝 30mm 정도 내려놨다고 해요. 운전자가 딱 운전석에 앉았을 때 눈으로 딱 내려다보기 좋은 각도에다가 계기판의 위치를 마련해 놨다는 건데 이건 뭐 직접 앉아봐야 알겠죠? 요 디스플레이 때문에 막 호감이 들라고 하다가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두둥 두둥. 자, 송풍구의 모양이 너무나 독특해요. 신형 소렌토의 송풍구 모양을 봤을 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거미줄 친 것 같은 모양이 막 송풍구 안에 달린 거야. 뭐지? 했는데 이 친구는 모양 자체가 독특해요. 좌측에 있는 부분은 볼보의 그 상징적인 토르의 망치 모양의 송풍구가 등장했고요. 우측은 그 망치가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해머 같기도 하고 진짜 망치를 뉘어놓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아주 각지고 독특한 형태의 송풍구를 내어두었고요. 약간 단조로운 실내에 조금은 과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운기 같은 경우도 완전 최신 차량에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미디어 볼륨을 조절하는 게 왼쪽에 나와 있죠. 요새 최신 차량들은 좌우의 버튼이 바뀌어져 나와요. 근데 완전 최신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가운데 경운기 부분만 변경이 되었고요. 그 위에 새로운 엠블럼이 들어온 형태입니다. 센터 콘솔부도 눈길을 끌죠. 요새 기아가 이런 디자인 정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떠있는 듯한 디자인, 플로팅 타입의 요 센터 콘솔인데요. 이 모양도 특이해. 그냥 이렇게 센터 콘솔이 떠있는 게 아니라 또 꺾여져 있어. 이렇게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꺾여져 있고 거기에 있는 다이얼 변속기도 눈길을 끌죠. 얼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실물 EV6의 실내 기억하시나요? 그때 들어가 있었던 다이얼 변속기의 모양과 아주 흡사한 형태로 신형 스포티지에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변속기 바로 밑에 드라이브 모드가 나와 있어서 드라이브 모드를 운전 중에 조작하기에도 꽤 용이해 보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컵홀더가 나와 있는데 그냥 컵홀더 아니고요. 회전형 컵홀더입니다. 예전에 기아의 그 모닝에서 요 회전형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컵홀더를 이렇게 나오게끔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가 버튼을 눌러서 그 지지하는 부분들을 뒤쪽으로 이렇게 쭉 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수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회전형 컵홀더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실용성이라던가 한눈에 봤을 때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맵시는 투싼보다는 스포티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센터 패시아의 공조부, 그 터치 부분들 자체가 무광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싼은 이게 유광이어가지고 지문 묻고 난리가 나는데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의 디테일이 훨씬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실제로 K8에도 이 무광의 터치식 공조부 요 패널이 등장을 하는데 지문이 거의 묻어나지 않아요. 거의 아예 안 묻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깔끔한 기조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탈 수가 있습니다. 요게 적용된 거는 아주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과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가 있죠. 그 이번 신형 스포티지에는 그래비티 모델이 또 같이 나옵니다.
디자인 차별화 모델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디자인 포인트들을 추가한 차량이죠. 가격도 추가했겠죠, 그만큼. 어쨌든 보통 연식 변경을 할 때 뭐 그래비티 이렇게 이름 달고 나오면서 디자인 포인트들을 약간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이 그래비티 디자인을 같이 공개를 했어요. 보시면 위쪽에 있는 루프렉이 조금 더 올라가 보이죠? 요게 그래비티에만 적용이 되고, 측면부에 보면 디에로 라인의 하부에 있는 크롬 라인들을 다 뺐어요. 그게 블랙의 유광 가니쉬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블랙 색상의 세련미를 느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휠 디자인도 바뀌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본형인 스포티지 디자인도 나쁘지 않아서 꼭 그래비티까지 가져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물은 물론 봐야겠지만 그래비티에 있는 측면부에 블랙 테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체 색상을 아예 블랙 컬러로 지정을 하면 전체가 다 하나의 차체인 것 같은 정말 일체감 있는 블랙 색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테일램프에 있었던 블랙 색상의 테두리도 블랙 색상에서는 덜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되긴 합니다. 이번에 아마 제 생각에는 투싼과 차별점을 기하기 위해서 색상도 많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뭔가 스포티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컬러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 터보 2.0 디젤 말씀드린 대로 아마 구성이 될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8월 중에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시에 출격하진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실사 모습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진짜 그림으로 봤을 때랑은 또 너무 다른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해외 시장에서 투싼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스포티지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투싼을 견제하는 엄청나게 강한 요소들을 많이 차체의 실내 외관에 갖다 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실제 해외 반응은 어떨지도 너무 궁금해서 한번 싹 찾아봤더니요. 시넷이 기사를 썼는데 판타스틱, 이게 꽤 먹히려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looks red라고 하는데, 이 red라는 게 과격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보기에는 이 디자인은 확실히 기존에 있었던 스포티지보다는 너무 과격해지긴 했어요. 과연 이게 정말 잘 먹힐지 궁금하고, 대중분들이 이제 댓글을 쓴 반응을 보니까 오 마이 갓, this is truly awful. 어떡해, 이거 너무 끔찍해. 외신들은 나름 디자인에 대해서 좀 강렬하다 호평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중들은 좀 끔찍하다 뭐 이런 평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스포티지 투싼과 비교했을 때는 특히 어떤지 여러분들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또 새로운 이 스포티지에 관련한 소식이 나왔을 때 빠르게 전해드리면서 또 한번 갈무리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그러나 저러나 기아의 효자 모델이고요. 스포티지 정말 많이 옛날 모습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바뀌는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더 부푼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빠르게 또 찾아올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